그러니까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이름. 이 선사시대 그러면은 일단 구석기, 중석기, 다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석기 시대인데요. 다석기 시대인데 구, 중, 신 이게 나눈 기준은 뭔가요? 나눈 기준은 석기를 다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다듬어 썼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석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고기를 섭취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사냥활동을 통해서 뇌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제작,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리해지고요.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기 다듬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요. 구석기 시대는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대략, 중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후,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1만 년 전 이렇습니다. 요 중석기 시대 때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반도, 일본, 뭐 중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다 하나로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석시대 1만 년 전에 와가지고 빙하기에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옵니다. 지구의 자연환경의 변화는 4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해서 4차례인데 그 마지막 4차가 언제냐면 1만 년 전후예요. 요때입니다. 중석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오면서 수면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서 약 한 100, 200m가량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낮은 곳은 물이 차는 겁니다. 일본 형성이 되고요. 한반도 형성이 되고 중국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석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형성된 시기예요. 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때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서요. 일종의 자연환경의 변화와 또는 뭐 주거지의 변화 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선사시대는 구, 중, 신석기. 구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석기 다듬는 정도다. 그래서 구석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 그럼 뭐예요? 바로 뗀석기입니다. 타제석기라고도 하죠. 여기에 중석기 시대로 오면 뭘로? 찬석기. 신석기 시대로 가잖아요. 이건 이제 깨뜨려 쓰는 정도를 한 단계 더 초월하는 거죠. 간석기입니다. 마제석기라서 해서 갈아 쓰는 겁니다. 숫돌이라든가 이걸 갈아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갈아서 쓰는 단계예요. 여기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여러분, 구석시대를 70만 년 전이라 할 때 이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유적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24쪽에 구석시대 때의 유적지 있죠. 전기, 중기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맨 위에 전기의 단양 금굴이 있습니다. 단양 도담리 금굴이라고 그래요. 도담리입니다. 아마 충청부터 단양에 한번 가보면 도담 삼봉이라고 그래서요. 그 봉우리가 3개가 이제 수면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도담 삼봉이 3개 봉우리에서 삼봉이라고 합니다. 도담리입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단양 금굴 이렇게 합니다. 그게 70만 년 전의 유물들이 여기서 출토가 된 지역이에요. 한편 중석시대의 1만 년 전후에 이 시대 때 유물이 출토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교재 뒷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선 유적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26쪽의 중간에 보시면은 남북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 중에 북한 무시하시고요. 남한만 보겠습니다. 거창, 인불리, 통영, 상노대도 섬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화천, 홍천, 화계입니다. 요 지역에서 뭐 잔석기라든가 이음도구 등이 여기서 출토가 됩니다. 한편 신석시대를 대표하는 신석기 때 1만 년 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냐 하면 제주 한경면 고산입니다. 교재 27쪽에 보시면은 토기 해가지고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죠. 맨 위에. 그게 이제 발견된 지역이 어디예요? 제주 한경면 고산입니다. 이게 신석시대를 1만 년 전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적지예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는 어디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요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뭐냐? 구석시대 때는 뗀석기 그리고 타제석기라고 했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고기는 섭취하고 뼈는 도구를 제작해서
이용을 합니다. 뼈도구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뼈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만 3번에 걸친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빙하기, 해빙기, 빙하기, 해빙기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이제 중석기로 넘어올 때 마지막 4차 자연환경의 변화가 해빙기로, 그러니까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넘어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의 뼈, 또 작은 짐승의 뼈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같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잔석기하고요, 이음도구입니다. 복합도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2개 이상을 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석기 말기에 가면 승배찌르기 같은 게 나옵니다. 승배는 자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승배찌르기 해가지고 교재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이 나와 있죠. 승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돌인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흉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승배라고 그래요. 돌을 깎을 때 말이죠. 이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나중에 나무를 대가지고 덧대서 뭐 풀뿌리라든가 나무 껍질로 묶어가지고 창 있죠, 창의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개, 3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놓은 도구, 이음도구입니다. 이게 거창, 통영, 홍천 등에서 출토가 됐다는 겁니다. 요 중석시대가 1만 년 전후의 유물들이죠. 한편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간석기하고요, 톡입니다. 톡. 식량의 생산과 저장, 더 나아서 뭐 정착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외둘러서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증거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간석기, 토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기는 1만 년 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제주 함경면 고산 유적지에서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자, 토기 좀 잠깐 보고 갈까요? 교재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진도 있으니까 사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 그러면 원시, 한자로는 아주 최초의 토기라는 얘기죠. 덧무늬, 빗살무늬, 그리고 눌러찍기 무늬, 이 눌러찍기 무늬는 2008년도에 출제가 됐던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입니다. 근데 다양한 토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냐 그러면은 해안이나 강가 쪽에서 발견되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토기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는 밑이 팽이형입니다. 편편한 바닥에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죠? 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처럼 편편하다 그러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부분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모래밭에다 푹 박아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래가 많이 있는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출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를 주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석시대 때 광범위하게 사용했었던 토기인데 토기 사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맨 위로 있습니다. 밑줄 그어놔요. 둘째 줄입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신석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조몬 토기입니다. 일본 토기 이름입니다. 이 조몬 토기에 영향을 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시대 때는 일본의 야요이 토기, 그렇지?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마스카 문화, 통일신라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하쿠오 문화, 이런 문화를 형성했듯이 신석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조몬 토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신석시대 때 시기와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얘네를 사회생활 좀 보겠습니다. 구석시대 때는 이동생활입니다. 이동생활. 그러니까 정착생활 아닙니다. 식량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무리사입니다. 이게 중석기를 거치면서 신석기로 들어오죠. 뭘로 하죠?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던, 요게 이제 뭘로 가는 거죠? 가족 단위로 살게 되죠. 시족사입니다. 시족은 지금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 무리사회에서 시족사회,
경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경제는 자연 경제에서 뭘로요? 생산 경제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경제를 한다면은 채집 경제입니다. 여기는 뭘로 하죠? 생산 경제로 넘어옵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얘기는 누가 한 줄 아시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이거 아마 1980년대에 나온 책 같습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3의 물결에서 제1, 2, 3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은 뭐냐?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에서 인류 변천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의 물결은 신석기 혁명이며 2의 물결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뭔가요? 산업혁명이며 제3의 물결은 뭔가요?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일선 간의 수급 형태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정보혁명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신석혁명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동생활에서 정책생활,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이 인류 사회 발전 과정에서 세 번에 걸친 하나의 과도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신석혁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경제로 넘어왔다라고 할 때요, 뭐냐? 이때는 농경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과 생산하고 나서 잉여물들은 어디에 저장했다는 거죠? 토기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벼나 보리 이걸 재배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조, 피, 수수에서 이게 이제 신석혁명이란 말이에요. 2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신석기는 농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찾았죠? 그러면 단화가 된 조, 피, 수수 이게 출토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어디예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리 유적지 이 두 유적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에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닷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닷.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입니다. 거기도 체크 좀 하십시다.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 그래서 닷 유적지에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그 농기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돌갱이, 갈판, 돌보습, 또 돌낫, 또 반달, 돌칼, 농경, 굴직. 굴직은 이제 갱이 같은 겁니다. 파는 거죠. 굴착기 할 때 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석기. 보세요. 뭐죠?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런 농기구가 나와서 농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잉여물은 토기에 글에 담아서 저장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의 농경의 시작은 신석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타, 수렵, 어로도 합니다. 이 수렵, 어로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대 때 경제를 우리가 구석기 때의 경제를 잠깐 보시면 채집경제라고 했죠. 아까 채집경제입니다. 즉 자연경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대 때는 주거지가 막집이나 동굴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주로 경제가 수렵, 물론 어로도 합니다. 어로. 수렵과 어로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구석기 때 굳이 우리가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하면은 수렵이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어로가 2순위예요. 구석시대입니다. 자, 신석기를 한번 가보실래요? 순위가 좀 바뀝니다. 어로 1순위, 그 다음에 수렵 2순위입니다. 어로가 조금 비중이 커져요. 강가나 해안가에서 신석기 때 주거지가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라는 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는 뭐죠? 신석기, 아까 말씀드린 혁명이라고 하는, 즉 자연경제에서 뭔가요? 생산경제로 넘어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순위는 농경이 되겠습니다. 농경이죠. 그러니까 1순위 어로, 2순위 수렵, 그 다음에 3순위는 농경. 주야시크는 조, 피, 수수지, 벼나 보리는 아니다. 벼보리는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가 이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요. 주거지가 수렵을 했다는 증거로서는 어디예요? 동굴, 그렇죠? 또 바위 그늘 이런 것이고요. 어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곳 강가의 막집입니다. 강가의 막집이다. 강가에서 집을 지었다. 그럼 강가가 얘네들의 경제의 주된 무대였다. 뭐냐? 어로다 이런 얘기죠. 막 지었다. 그래서 막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석시대 때 보면은 어로가 1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신석시대 주거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움집이라고 그래요.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크기. 너다섯 명 정도 됩니다. 푹 들어간 집. 그래서 움집. 약 지면에서 한 50 내지 한 60cm 정도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방의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로 활동을 했다라고는 이것이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렵 없었느냐? 아니다. 여전히 수렵합니다. 특히 중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신석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중석시대 때 만들어진 선배찌르개, 물론 구석기 말할 때 나옵니다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냥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경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농경의 흔적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구조와 주거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때의 개략적인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 다시 2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25쪽에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몇 군데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구석기 시대 때의 다양한 그 유적지 중에서 몇 군데 유적지를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다? 단양 금굴 말씀드렸고요. 연천 전곡리에서는 우측에 사진이 있죠. 주목도끼가 출토가 됩니다. 이 주목도끼는 미국의 고고학자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모비우스 학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주목도끼가 출토가 됐던 것이고요. 그 모비우스 학설에 대한 부분은 왼쪽 교재 24쪽에 보시면은 그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어디냐면은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있죠, 인도. 인도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석기 문화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석기 문화로 나뉜다. 이 모비우스 학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의 문화는, 석기 문화는 양면 핵석기 문화다. 그러면 이제 인도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문화는 양면 핵석기가 아니라 그냥 한쪽만 뗀 문화입니다. 뗀 석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양면 핵석기 문화에서 석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석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가지고 깨뜨린 겁니다. 깨뜨려 쓰는 건데요. 이쪽에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는 이게 돌이죠. 그러면 한쪽만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깨뜨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한 100 정도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랬거든요. 이게 모비우스 학설이에요. 근데 연천 전곡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의 석기하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 석기가 뭐냐면 남프랑스 생아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돼요. 그래서 그게 최초 출토되거든요. 그래서 아슐리안형 모형입니다. 아슐리안형 석기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이제 석기 빙 둬서 깎여진 겁니다. 우측에 25쪽에 사진이 있죠. 몇 군데 깎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카트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하고 똑같은 석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천 전곡리에서 나옵니다. 한탄강 쪽이에요. 연천에 가면은 지금도 구석기 문화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인가 아마 되면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동아시아니 유럽, 아프리카 석기 문화를 구분하는 뭐 모비우스 학설 있죠. 이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가 됩니다. 그거에 영향을 줬던 것이 연천 전곡리 주목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오시면은 중기 때 제천 전말동굴 있죠. 코뿔소의 뼈가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 있어요. 여기는 원시 예술의 출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면은 공주 석장리, 정성동관이 있습니다. 자, 정성동관이는 1933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고요. 바로 밑에 공주 석장리가 있습니다.
이 공주석장 유적지는 1964년에 발굴된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공주 금강 쪽에 있습니다. 64년에 발굴이 시작이 됐어요. 74년에 마무리가 된 곳이죠. 여기 가면은 구석기 시대 때 박물관 발굴하고 나서 이 시대 유물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아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주석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단양수양계가 있습니다. 단양수양계는 다양한 석기들이 대거 무더기로 출토가 됩니다. 석기 제작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대장간 있죠. 대장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또 유적 이런 내용들이 구석시대 때의 생활, 사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십시다. 뒤에 구석기 때의 예술과 신석기 때의 예술 좀 보시는데요. 이때 예술은 넷째 줄 한번 봅시다. 26쪽 맨 위에 넷째 줄입니다.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술은요, 순수 예술이 아니라 주술적인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거죠. 비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구석기 시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재 30페이지 맨 위로 갑시다. 신석기 시대 때 예술 같이 묻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뭘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생산의 풍요죠, 풍요. 그 다음에 타산입니다, 타산. 이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였다. 이때 예술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29쪽에 신석기 시대 때의 경제에서 농경, 수렵, 어로, 그러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수렵이 있습니다. 아주 수공업이 있습니다. 그 수공업의 증거 유물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옷도 만들어 쓰고요, 그물도 제작해서 쓰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로서 가락바퀴하고 그 다음에 뼈바늘 있죠. 가락바퀴는 돌입니다. 돌. 구멍을 좀 뚫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퀴입니다. 바퀴. 그럼 가락은 뭐냐? 우리가 젓가락 할 때 그 젓가락이에요. 이런 나무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걸 뭐냐면 이거를 가락이라고 하라. 그게 가락 바퀴라고 그러죠. 가락을 끼워 넣는 바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을 두 가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무게중심은 돌이니까 밑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걸 돌려요. 돌리면은 이게 뭐 회전하겠죠. 그렇죠? 회전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실이 어떻게 했어요? 새끼 꼬아듯이 우리 꽈배기처럼 말이죠. 꼬아지는 겁니다. 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물레 있죠. 물레. 실 뽑는 그 물레 있잖아요. 그 물레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락바퀴라고요. 그다음에 뼈바늘을 해가지고 바늘인데 바늘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신석기 시대 때의 원시적이었지만 모두 수공업이 행해졌다라는 증거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신앙, 원시 신앙도 있죠. 좀 보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 영혼 숭배, 조상 숭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시 신앙의 태동은요, 신석기 시대 때요,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게 이제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그래요. 온갖 만물에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샤머니즘, 무당입니다, 무당. 토템은 이제 특정, 자기 조상을 특정 동식물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 나오는 나중에 뭐 단군 신화의 곰이나 호랑이도 토템 신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혼 숭배도 있고요. 조상 숭배도 있습니다. 이 영혼 숭배, 조상 숭배는 시체 매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 매장. 그래서 시체를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반듯하게 눕혀놓는 시체 매장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걸 동침, 신전, 앙와, 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 숭배, 조상 숭배는 사람이 죽으면은, 조상이 죽으면 시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매장했다라는 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사후세계, 내세관이 싹듯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시대의 예술활동은 구석기 시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대표적인 양양, 오산리, 울주, 반군의 바위 그림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동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어떤 의미다? 생산의 풍요, 그 다음에 다산, 여인들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우죠, 토우. 전부 다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선사 역사 시대에서 선사 시대죠.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의 사회, 문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선사시대에 관련된 문제는 그 시대 때의 유물들을 제시하고 그 시대 때의 사회생활을 제시하면서 다음 중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의 사회 특징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문화까지까지 마음을 좀 짓고요. 자, 교재 34쪽. 국가 형성은 청동기 이후가 되겠죠. 청동기 이후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